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 어린이와 시민 등 4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 학원엔 어린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검은 연기가 가득한 비상구를 피해 긴급 설치된 사다리로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체육관에 아들이 있는데. 체육관에 아들이. 소방관들이 3층까지 설치한 사다리로 건물 내부에 갇혀 있던 어린이들을 안전히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창원시 용원동 한 아파트 3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세탁소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졌고 상가 3층까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여기 엄마들 전부 다 손발 떨면서 울면서 지금 막 상태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계셨어요. 화재 당시 상가 1, 2층에 있던 25명은 경보음을 듣고 재빨리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3층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 있던 어린이 22명과 강사 1명이 있었는데 복도에 연기가 가득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사가 창문을 열어 도움을 요청했고 소방당국이 사다리를 이용해 고립된 인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저랑 그 중학생 친구랑 같이 남아가지고 다 친구들 내려주고 저랑 그 친구들 마지막에 소방대원께서 다행히 오셔가지고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왔거든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층 세탁소와 미용실 45제곱미터와 내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린이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다리로 빠르게 구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연기는 흡입을 했고 뭐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은 없어서 경미한 증상만 있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세탁소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김해시 진영읍 본산 일반산업단지의 한 위험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50제곱미터 규모 창고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경비와 청소 노동자들. 경상남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의 인권과 적정 근무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창원 컨벤션센터에선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인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출자기관인 창원 컨벤션센터. 이곳에서 일하는 한 경비원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계속됐습니다. 초단기 근로계약입니다. 3개월 뒤에 잘못하면 잘린다, 6개월 뒤에 잘린다. 직장에 와서 이게 불안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더 못할지 지금. 다른 경비원과 미화원 등 30여 명도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경비원과 미화원은 경상남도 위탁을 받은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용역업체가 임의로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들은 고용불안에 노출됐습니다. 실제 일부 미화원은 지난해 한 관리자로부터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했다며 욕설까지 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아, 뭐 저요, 내 깜짝 놀랐거든요, 나도. 저 먹고 살라고 한 소리도 안 했어요. 경상남도는 내년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비원과 미화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탁 과정에서 재위탁할 때 초단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저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인권과 적정인기 보장을 위해 조례를 마련한 경상남도. 정작 출자기간의 경비원과 미화원은 3년 동안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간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위사업청이 특혜 의혹을 공식 부인하는 가운데 국내 해양 방산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수주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7조 8천억 원을 들여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내년 본입찰에는 HD현대와 한화오션이 경합합니다. 현대가 기본 설계를 맡아 입찰에 일단은 유리한 여건. 하지만 현대는 보안 감점 1.8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감사에서 현대 측의 경쟁사 자료 도둑 촬영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안 감점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급 호위함 56번함 입찰에서 한화가 현대를 0.14점 차이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도 새 변수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 설계를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사청이 보안 감점 규정을 개정해 현대 측에 유리하게 해줬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기본 설계 입찰 전에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삭제한 바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양 방산 분야에서 경쟁이 시작된 것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출범하면서부터 국내 해양 방산의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이번 수주전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12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의령의 한 농가에서는 닭 1,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제 기준 경남 65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7,800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경남경찰청이 오늘부터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주요 백화점과 터미널, 기차역 등 공공장소 46곳과 함께 피서지 등 취약지를 선정해 특공대와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모방 범죄나 살해 예고 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경남은행 직원의 560억 원대 대출 횡령 사건과 관련해 B&K 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이 오늘 부산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 회장은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내부 통제 과정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과 사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수서행 고속열차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역을 출발해 창원과 김해 진영역, 밀양역을 거쳐 수서역까지 가는 SRT 경전선 신규 노선 면허를 국토교통부가 발급해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상하행 4차례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 지시를 담은 업무 지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공개로 만든 이 지침에는 연수 때 의원들의 가방 버스에 싣기, 식사 때 먼저 내려와 인사하기, 수저와 물컵 확인하기 등 의전 지시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직원 교육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함양군이 최근 4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23곳의 지방 보조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부정 사용 5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행사 운영비로 술을 사는 목적외 사용과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가짜로 결제하는 부정수급 등입니다. 함양군은 부정 집행된 보조금 4,900여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오늘부터 12일까지 불꽃쇼와 드론쇼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함정과 어선 100여 척이 하객진을 선보이는 한산대첩 재현 행사는 오는 11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또 제첩잡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